미소의 배신.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미소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웃다가 툭, 말하다가 툭. 여러분, 이 소리가 그냥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같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좀 불편한 거 아니면 그냥 작은 사고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툭 하는 소리는요, 사실 한 사람의 자존감과 존엄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작은 소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파장까지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우리 몸의 뼈와 근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틀니가 왜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는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우리 이 턱뼈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치아가 딱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뿌리를 꽉 잡고 있던 잇몸뼈, 이걸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이 뼈가 나 이제 할 일이 없네? 하면서 스스로를 흡수시켜서 없애버려요. 이 현상을 바로 잔존 치조제 흡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단단하게 받쳐줘야 할 땅 자체가 서서히 꺼져버리는 거죠. 마치 늪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무너져 내리는 잇몸뼈 위에서는 틀니가 안정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입속은요, 24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혀가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고 다른 쪽에서는 뺨이랑 입술 근육이 안으로 막 밀어붙이죠. 안정적인 틀니라는 건요, 바로 이 양쪽의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아주 좁은 공간, 이 중립대에 정확히 자리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잇몸뼈가 주저앉으면서 틀니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잖아요? 그럼 강력한 혀 근육이 어딜 감히 하면서 틀니를 그냥 밖으로 휙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말하다 톡 하는 소리가 바로 이 근육들 간의 전쟁에서 지는 순간에 나는 일종의 비명인 셈이죠. 자, 이렇게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 불안과 우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무서운 건요, 틀니가 빠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공포는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거죠. 이걸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밥 먹을 때, 누구랑 즐겁게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손주를 보면서 활짝 웃어주고 싶을 때, 내 삶의 모든 행복한 순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결국 삶 전체를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이 고통을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한 연구를 보니까 치아를 10개 이상 잃으신 어르신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위험이 무려 1.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1.7배. 이거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런 심리적인 고통은 결국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점점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립된 어르신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50%나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고통이 고립을 부르고 그 고립이 결국 우울증이라는 더 큰 병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끔찍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 끊임없는 불안감, 남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느끼는 깊은 수치심, 그리고 나는 이제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좌괴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결국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가둬버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벽이 생기면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몸까지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도미노의 첫 조각이 어디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시죠. 42%.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에 4분 이상이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낙 중 하나인 먹는 즐거움이 먹는 공포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이 쇠약의 악순환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단계, 저작 곤란. 헐거운 틀니 때문에 씹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식사 회피. 창피하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편중된 식단. 혼자서 대충 먹다 보니까 씹기 편한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게 됩니다. 결과는 뭘까요? 바로 영양실조.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몸 전체를 허약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길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쩌면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마지막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아요. 여기 표로 한번 보시죠.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돈, 이 본인 부담금을 보면요. 완전 틀리든 부분 틀리든 3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께 이 30만 원이라는 돈은요. 치료를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거대한 장벽인 거죠. 돈이 없어서 이 모든 고통을 그냥 참고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 지금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오버덴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임플란트 틀니예요.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틀니를 똑딱하고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식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일반 틀니랑 임플란트 틀니의 환자 만족도.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이 치료법이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수백만 원이 그냥 깨집니다. 결국 많은 분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잃어버렸던 나의 존엄성을 되찾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쓰는 틀니 접착제 같은 건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여기 왼쪽처럼 이미 금이 간 벽에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이는 거랑 똑같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오른쪽처럼 임플란트라는 튼튼한 기둥을 박아서 무너진 기반 자체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해결책이죠. 다행히도 이렇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처럼요. 첫 번째 계단은 아주 정교한 기술을 써서 내 입에 최대한 잘 맞는 틀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틀니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는 전체 치아를 임플란트로 복원해서 예전에 내 치아처럼 쓰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을 해넣는 치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무너졌던 삶과 자신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한 문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쉽고 말하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권리. 이건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더 이상 툭 하는 그 작은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회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